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공판도 열렸습니다. 변곡점을 맞이한 사건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죠. 네. 기류도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서 이제 경찰에 주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권만 남느냐, 아니면 이제 영장 청구권까지 이게 검찰이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굉장히 유기에 처해 있고. 예.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데 있어서 우월적 지위, 그러니까 가져오지 못하면 사실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수건 사업을 이루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권력의 분배, 권한의 분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입장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경찰에서는 빼앗으려고 하는 자, 이제 네. 쉽게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미 현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조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눈 것 같지만 사실은 검찰의 절대적인 수사권을 사실은 경찰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제나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따로 30분 동안 독대한 자리에서 이제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했다고 하는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발표가 되면 검찰의 반발이 좀 적지 않을 것 검찰의 같아요. 반발은 굉장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 얘기가 되어 왔지만 이루지 못한 것은 이제 검찰의 반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오늘 오찬 전에 문 총장이 대통령에게 좀 개인적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얘기를 청했던 걸로 보여요. 예. 거기에는 조국 민정수석도 배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한 얘기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수사권이 경찰이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거의 현 정부에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 총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생각. 또 이러한 지금 자신이 총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총장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검사들에게 면이 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읍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수사권 조정이 돼서 줘버리면 경찰은 누가 통제를 하느냐, 이제 그런 취지에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검찰청은 대검의 인권 옹호부를 설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굉장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면담 후에 이제 그런 이제 강한 언급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언제쯤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것 같습니까? 일단 경찰에게는 자율성,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자치 경찰을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자치 경찰이 됐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건 이것은 법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관해서는 국회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렇게 불러서 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국회의석 12석 중에서 11석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130석이 됐거든요. 그러면 민평당일제 합치면 과반수 의석이 넘습니다. 예.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을 개정하려면 재재권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전에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냐 반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에서도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오늘 양 경찰과 검찰의 수장을 불러서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내용은 이제 그동안 경찰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라면서 계속 반발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좀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파장이 많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러면 경찰이 임하는 권한, 지금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 한여가 됐고 신여가 됐고 그리고 정권에 맞는 입맞춤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 경찰이 이 권한을 가져갔을 때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게 이제 검찰직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자치 경찰제를 동원하겠다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제도가 있어야 하지만 예. 만약에 검찰 자체에서 완전한 수사를 못하게 만든다랄지 경찰에게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을 때 예. 그런 이제 부작용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절충하느냐 예. 이 부분도 사실은 현 정부에서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런 세세한 안까지 지금 마련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건 또 아니요, 아직은 뭐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수사권을 다 주고 자율성을 보장해서 독립적으로 예. 가느냐. 예. 그다음에 이제 영장에 관한 문제랄지 그것은 아직 뭐 확정이 안 된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근데 예. 이제 뭐 확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오늘 오찬을 하면서 문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안희정 전 지사 첫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핵심은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느냐 이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권력형 성범죄냐 예. 아니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력이거든요. 지금 업무상 유력에 의한 뭐 성폭행, 추행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피감독적 간음 이 죄명이 이건데 그러면 유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직장이랄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하관계, 수직관계에서 본인이 갑의 힘을 빌려서 성관계를 맺은 거, 그러니까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맺은 것을 우리가 업무상 유력이 하는 간음, 강제추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력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도지사하고 뭐 정무비서 그러면 사실 상하관계, 수직관계를 맞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러한 업무에서는 유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성관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유력이 작용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희정 변호인 측에서는 아니 이것은 애정관계였다 그리고 성관계에서 유력이 동원된 적이 없다 그리고 어떤 성폭행이나 추행에 있어서는 어떤 고의성이 없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먼저 지난 3월에는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자진 출석했었는데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공판 준비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검찰에 출석했던 모습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예. 예. 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재판에서 진실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가리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뭐 안희정 전 지사는 합의한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력이나 이제 강요는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자 진술은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러지 마세요라고 얘기까지 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피해자 진술만 가지면 유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진술과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 누구의 진술인지 신빙성이냐고 하는 싸움이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부동의를 검찰 측에 제출한 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이제 김지은 씨의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요. 김지은 씨를 심리 분석한 교수의 그런 분석 결과 보고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한 2명 정도가 아마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은데 그 진술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도정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개 의견을 들으면서 했기 때문에 강요는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 뭐 공무원과 관련된 6명을 이제 증인을 신청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먼저 김지은 씨를 비롯해서 이제 검찰 측 증인이 법정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아마 7월 지금 재판부는 7월 16일 정도에서 재판을 끝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제 새로 나온 내용이 이제 안 전 지사가 그 정무비서 김지희 씨에게 짧게 뭐 담배, 맥주 이런 식으로 짧게 지시를 한 다음 그 방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어떤 업무상 위력 이런 거 어떻게 그 좀 인정 여부가 가려질 수 뭐 있을까요? 사실 판단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명확하게는 언론에 안 나와 있는데 맥주, 담배 그러면 맥주, 담배를 사가지고 오라 이제 그런 의미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면 그때는 이제 성관계를 하는 거였다 이제 그런 취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진 씨도 당연히 마치 암호처럼 이거 알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한 것 같은데 김진 씨 입장은 또 전혀 달라요. 그 평소 때도 엄청나게 이렇게 단문으로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도 보냈고 그러면 그것은 이걸 사가지고 오라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맥주와 담배와 관련된 게 4번의 성폭행 중에서 2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루에도 뭐 10대 번씩 20번씩 이 문자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사오라는 걸로 가져가는 것이지 이거 성관계 신호 표시를 본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해석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좀 공소장에 나타나는 걸로 보면 상당히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뭐 새벽 4-5에 일어나서 안인정 전 지사가 퇴근할 때까지만 일을 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퇴근한 후에도 업무용 전화를 김진 씨한테 착신을 시켰다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그 착신 받으면 그 자기의 어떤 계속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단문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불러들여서 성관계를 하고 예. 또 유료에서 이제 강제추행을 한 것이다라고 예. 검찰과 이제 김지은 지식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예, 예. 진실 공방이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요. 이 김 씨는 이제 내가 증거다, 모두 기억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진술만 있을 경우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범죄 대부분 사건이요 예.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인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을 많이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강제 봐주는군요. 추행이 예. 됐건 성폭행이 됐건 이런 것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제 예. 그 싸움이에요. 근데 신빙성만 가지고 진술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후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대화, 내가 나 성추행 당했는데 나 정말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랬지 문자 메시지 보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피해자 측에 좀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런데 예.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예, 방금 제 말씀 중에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성폭력 문제 외에도 좀 노동 착취 혐의랄까요? 거의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재판에서 좀 다뤄질까요? 아니 이건 사실은 유죄 무죄는 영향이 없어요. 예. 그런데 유력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공휴일, 평일뿐만 아니라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계속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뭐 언론이랄지 네티즌들은 이거 노동 착취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지 마세요라고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안희정 전 지사가 이렇게 성폭행이나 추행을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좋은 영향은 아니죠. 나쁜 영향은 미칠 수는 있겠죠. 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수사 의뢰를 직접 하진 않지만 그동안 이제 고발된 건이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판사들 13명인가요? 징계 절차에 이제 착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수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뭐 견해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수사 협조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느냐 이건 너무나 미진하다 이제 그런 입장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어떤 현실적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하면 할 수 없는 선택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아마 지금 김 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발전위원회, 예. 그다음에 대법원 판사들이 간담회 있었잖아요. 또 예. 전국 대법관 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또 각 지방 법원장 또 간담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 듣고 본인이 굉장히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고발을 하지 않고 수사 협조하겠다. 그리고 인적 물적인 걸 다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인적이라는 것은 법원 행정처랄지 관여했던 사람들을 조사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물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402개의 파일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공개된 것도 다 우리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고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의지가 있으면 사법기관에서 고발하고 안 하고 따라서 수사는 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는 측은 어떤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사법기관이 고발하는 거하고 이미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거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이건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예,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